콩팥은 혈액 노폐물을 걸러내는 몸속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콩팥에 문제가 생겨 시간이 지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는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0일은 세계 콩팥의 날인데요. 오늘 내몸보고서에서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근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앞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장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콩팥하고 신장 같은 말인데 네. 콩팥의 크기는 한 10cm 남짓으로서 어른 주먹 크기만한 작은 크기지만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변을 만들어서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콩팥에 도달해서 사구체라고 불리는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로부터 혈액이 걸러집니다. 네. 사구체는 한쪽 콩팥에 약 100만 개씩 모두 200만 개가 존재해서 전체가 여과시키는 혈액량이 하루에 150리터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구체 다음에 연결되는 긴 세관을 지나면서 복잡한 그 제흡수 또 분비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불필요한 물질들만 남겨진 소변이라는 형태로 배설됩니다. 네. 그 밖에 약물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투입된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에 중요한 몇 가지 호르몬을 합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압 유지에 필요한 그 레닌 생성, 또 빈혈 방지에 필요한 적혈구 생성 호르몬 분비,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 활성화 등이 모두 콩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주고 또 혈압 조절까지 한다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자, 오늘 알아볼 만성 콩팥병,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예, 콩팥의 크기 혹은 모양이 변했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의학적으로 콩팥병이다라고 진단합니다. 대표적인 콩팥 기능의 이상은 소변에 비정상적인 단백질 혹은 적혈구가 빠져나오거나 사구체 여과가 부족해서 혈액에 노폐물이 쌓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구조 혹은 기능의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하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병이 3개월 내에 회복할 때 이제 후유증이 없지만 3개월 이상 지속하게 되면 후유증이 남을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콩팥 문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분류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콩팥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환자에서는 그 소변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 부종이 나타납니다. 네. 콩팥병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도 중요한 콩팥병의 징후이고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신우신염, 요로결석 같은 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척추, 근육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예. 다만 그 콩팥병뿐 아니라 대개의 병들이 급성으로 갑자기 심하게 발병하지 않는 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 혹은 혈뇨가 있지 않나 확인해야 되고 혈압을 측정하면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부터 콩팥의 그 배설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는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소변 색깔을 살펴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소변 상태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네, 그 콩팥병 증상 중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소변 색깔의 소변 상태의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준비해 왔는데 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 액체들이 소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그 중에 어떤 경우가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뭔가 저 네. 노란색은 많이 보던 색깔인데 저 네. 빨간색과 저 자줏빛은 좀 낯선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우리 가장 갑작스러운 이제 소변의 변화는 이렇게 붉게 색깔이 변하면 혈뇨, 피가 섞이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광이나 비뇨기계 문제에 해당하고 또 소변 빛깔이 이와 같이 검게, 검붉게 또는 콜라, 간장 빛깔로 변하는 경우 또 사구체 신염이 원인인 혈뇨일 수가 있고요. 네. 대개의 소변은 이와 같이 그 맑고 노란 것이 그렇죠. 대개 정상인데 간혹 이렇게 이와 같이 거품이 심하게 인다 그러면 이것을 거품뇨라고 해서 예. 이게 중요한 콩팥병, 만성 콩팥병의 그 징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저렇게 소변에 거품이 끼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거품류는 아주 흔하고 중요한 이제 콩팥병 증상인데 그 원인이 단백뇨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는 미량의 단백질이 소변에 배출되는데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콩팥 손상이 심각한 것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소변은 섭취하는 음식과 약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커피, 간장 혹은 콜라 색깔이면 이제 사구체 신염을 의심해야 되고 네. 또 이와 같이 시뻘건 빛깔이라면 방광암과 같은 비뇨기계 질환일 수가 있고 예. 심하면 이제 피 덩어리까지 아. 소변에 섞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콩팥이 이 소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니까 이 소변 색깔을 보면 콩팥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콩팥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흔히 신부전증으로 불러온 이제 만성 콩팥병의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라고 부르는데 네. 당뇨병을 이제 5년 이상 오래 앓으면서 혈당 관리가 부실했다면 그 미세혈관 합병증이 망막, 신경 그리고 콩팥에 발생합니다. 네. 그 콩팥의 사구체 혈관이 손상되면일수록 그 단백뇨가 발생해서 몸이 붓는 현상이 생겨서 그걸 당뇨병성 신병증 이렇게 부르고요. 네. 다음에 고혈압이 중요해서 고혈압에 의해서 우리 몸의 심장, 뇌, 콩팥 세 곳이 흔히 손상받게 네. 되죠. 고혈압과 콩팥은 흔히 닭과 달걀의 관계로 비유되는데 어. 고혈압에 의해서 콩팥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 콩팥병의 원인으로 2차 고혈압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어. 어느 경우든 혈압 관리가 콩팥 기능 유지에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사구체 신염이라는 것은 이름이 좀 어렵지만 콩팥 자체의 병변이로서 그 원인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은 어떤 면역학적인 기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뇨 혈뇨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진 중에 네. 이제 한 가지로서 우리 몸의 조직을 스스로 공격해서 손상받게 되는 그런 경우죠. 네. 한편 그 콩팥 조직에서 혈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콩팥병의 위험인자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들이 대개 겹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과 당뇨병이 이제 그러하고요. 추가하면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관리도 중요해서 콜레스테롤을 잘 낮춰야 됩니다. 한편 비만이 좋지 않은데 예. 몸집이 커진다고 해서 콩팥이 따라서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만할수록 콩팥에서 그 일하는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예. 네. 또한 흡연도 혈관에 나쁘게 작용해서 콩팥 기능에 아주 해롭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만성 콩팥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네. 보십니까? 그건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성인 10명 가운데 1명 걸로 이제 빈도가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이유는 콩팥이 노화에 아주 민감해서 40세 이후가 되면 여과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노령화될수록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만성 콩팥병 빈도가 증가하고요. 예. 또 현대 주요 그 성인병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가 증가하면서 그것이 다 콩팥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도 생활 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그러한 여러 성인병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따라서 콩팥병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만성 콩팥병이 이제 점차 진행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경우를 이제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 자료를 매년 대한신장학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르면 투석 혹은 신장 이식 환자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성인 10명 중 1명이라고 하니까 꽤 흔한 질병이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우선 모든 병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원인 치료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으로 병이 시작됐다 하면은 인슐린을 포함한 철저한 혈당 관리가 콩팥병을 막을 수가 있고 예. 루푸스와 같은 류마티스 질환이다 그러면 그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해서 그 병 자체를 치료 모선해야 되거든요. 네. 다음으로는 모든 만성 콩팥병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그 두 가지 진행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혈압과 단백뇨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약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로부터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때 염분과 단백 섭취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병행해야지 더 효과적이고요. 또한 이제 종종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콜레스테롤에 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또한 그 장 속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신장병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이론도 알려져서 거기에 대한 치료약, 보조약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콩팥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약물을 가급적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염 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진통소염제, 네. 또 CT 혹은 혈관 조영술에 사용하는 조영제,
등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한편 그 콩팥이 다 망가지더라도 그 기능을 대신하는 방법이 다행히 있습니다. 그것을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투석과 신장 이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없어질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노폐물 축적에 따른 요독증인데 혈액 투석 혹은 복막 투석을 하게 되면 요독증을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투석 환자에서 그 환자의 5년 생존율이 80%에 가까워서 외국에 비해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대체 기능이 정상 콩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장기 합병증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콩팥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투석보다 신장 이식이 바람직합니다. 예, 문제는 환자에게 맞는 콩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식을 받더라도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이 콩팥의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콩팥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 관리, 또 둘째,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 마지막으로 콩팥병을 진단받은 후에는 더 진행하지 않도록 네. 전문의 처방을 받도록 권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식이와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 관리로 나타납니다. 가능한 한 싱겁게 먹고 고기와 같은 고단백질을 피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하지 않도록 칼로리 섭취와 소모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예. 정기 검진의 범위는 아주 다양한데 아주 기초적인 수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 즉 소변에서 단백뇨 검출과 혈액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을 측정해서 콩팥 배설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평가 외에 초음파 혹은 CT를 시행하면 콩팥의 구조 변화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병이 발병하면 콩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또 말기 신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예. 또 실제 콩팥병은 원인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감별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침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죠. 예. 또한 그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콩팥병 환자에서도 육식보다 채식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 성분으로 말씀드리면 염분과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심혈관계 기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혈관계 기능 개선이 곧 콩팥 기능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콩팥병 예방을 하고 또 초기의 진행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채식과 과일 섭취가 일반적인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콩팥병이 진행할수록 그 칼륨 배설이 감소하고 고혈압과 단백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이 칼륨 배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만약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 칼륨 수치에 따라서 식이 처방을 달리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발견되면 칼륨 함량이 많은 채소, 과일, 견과류와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심한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을 초래하여 심장 정지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한 식단이 바람직하겠지만 증상에 따라서는 세밀한 처방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병원에서 맞습니다. 진단을 반드시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근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